랠리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원서입니다. 최근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건에 대해서 여러분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벨기에 대사관이 그간 퀴어 축제에 부스를 차리는 등 적극적인 동성애 지지 의견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된다라는 국제적 압력을 주었던 대표적인 대사관입니다. 기사 보시겠습니다. 서울 광장서 2019 퀴어 퍼레이드 개최 벨기에 대사관 등이 마련한 부스도 있다. 2020년은 코로나로 퀴어 축제가 벌어지지 못했고 2019년이 사실상 마지막 퀴어 축제 벌인 해였는데 그때까지 벨기에 대사관은 부스를 차리면서 적극 지원을 했는데 바로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벨기에 대사관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 성명서입니다.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국 퀴어 문화축제. 벨기에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지지합니다. 어제 축제 개막식이 퀴어 축제예요. 참석한 주한 벨기에 대사관 부대사 티네 야콥스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벨기에는 LGBT 권리에 관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성이나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 금지는 2003년 모든 정당의 지지로 입법되었으며 같은 해 벨기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게이 레즈비언 커플은 상속은 물론 2006년부터는 입양에 관해서도 헤테로 커플이 이성애자 커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애 이런 말 자체를 안 쓰는 거죠. 이 대사관에서는. 왜냐하면 이성애 말을 쓰면은 동성애라는 말이 따라서 쓰이게 되는데 이거를 이분법적인 인권 침해다 이렇게 보는 이상한 시각이 있습니다. 헤테로 커플들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벨기에는 인종, 성, 연령, 성적 지향 및 정체성에 상관없이 모두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계속 싸워 나갈 것입니다. 즐거운 축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네요. 자, 그런데 벨기에 대사관 부인이 단순히 일탈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조금 덜 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벨기에 대사관 전체의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당시 사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벨기에 수에치우 시앙 대사 부인이 있습니다. 대사 부인 이름이 수에치우 시앙이에요. 자, 이걸 제가 어렵게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기사를 냈습니다. 어떤 기사냐? 이런 겁니다. 본인에 대한 자랑 기사죠. 명사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네요. 가족들의 내력으로 아버지의 형제들 9명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게도 심장병이 염려되어 태극권 사부를 시켜 알려주셨고 건강을 지키고 마음의 수양과 교양을 다지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국, 코소보, 헝가리, EU 4개 국가에서도 태극권을 현지 국민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한국에서도 현재 약 3개월 계속 전수 중이며 많은 사람들이 매주 참석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본인의 그간 성장 과정이라든지 미화된 활동 등을 자화자찬식으로 기사를 낸 현재 벨기에 대사 부인 수에치우 시앙인데 이분이 바로 폭행을 했다는 거죠. 자, 이 기사만 보면 굉장히 고상한 여인처럼 보이지만 이분이 일으킨 사건은 어떠냐 이런 겁니다. 피해자는 한국 젊은 여성, 가게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의 딸입니다. 이 사람을 태극권 사부라고 스스로 소개한 수에치우 시앙 여사가 가격을 해서 부은 얼굴 보세요. 정말 무술 고수한테 얻어맞은 바로 그 흔적이 보인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수에치우 시앙 대사 부인은 CCTV에 찍힌 것을 보니까 주위를 쓱 둘러본 다음에 얼른 구두를 신고 흰 바지를 착용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이러면 흰 바지의 속에 새까만 구두때가 묻으면 이 바지를 어떻게 이 가게에서 팝니까? 대사 부인이 실제 모습은 이런데 기사에서는 마치 본인이 세계적인 고귀한 귀 부인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벨기에 대사 부인 수에치우 시앙이 한국 여성을 폭행했는데 폭행건을 다룬 기사에서 수에치우 시앙의 얼굴은 그 어느 언론도 내보내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고소를 당할까봐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내 자랑할 때는 내 얼굴 다 내보내고 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 나갈 때는 내 얼굴 다 가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인권입니까? 여러분. 자, 그랬는데 해당 가게는 즉 얻어맞은 이 무술 고수인 수에치우 시앙한테 얻어맞은 불쌍한 한국 젊은 힘없는 여성이죠. 이분이 근무하는 가게는 벨기에 대사관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벨기에 대사관에서 이렇게 페이스북 성명서를 낸 것처럼 벨기에 부대사께서는 퀴어 축제 때 멀리 있는 서울광장까지 가서 직접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부스까지 차리셨는데 때려 맞은 사람 2분 거리면 찾아갈 수 있는데 왜 안 찾아가? 왜 안 찾아가? 동성애자만 인권 있습니까? 동성애자만 사람입니까? 왜 우리 이성애자들은 때려 맞았는데도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도 2분 거리도 안 되는데 이렇게 동성애자 퀴어 축제 멀리 있는 서울광장까지는 발 벗고 뛰어가던 이분들이 왜 한 명도 안 찾아가냐는 거죠. 그래놓고 무슨 동성애 인권을 말하는가? 라는 아쉬움을 제가 말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때린 다음에 이 대사관 부인이 어떻게 되느냐? 때린 사람이 입원을 합니다. 때린 사람이 입원, 맞은 사람이 아니고 때린 사람이 병원에 입원합니다. 주장하기는 뇌졸중 환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한번 뇌 검사 결과를 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자, 이 사람이 구두 신고 흰 바지 껴입는 동영상 보셨죠? 보시는 것처럼 사지가 멀쩡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활동적입니다. 전 이분이 무슨 뇌경색 환자같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니 때려놓고는 내가 입원을 한다니.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병원 갈 시간에 가서 사과나 하세요. 사과나. 병원 찾아갈 시간에 그 옷가게 2분 거리라며 찾아가서 사과를 하세요 좀. 아 참나. 그러면서 무슨 동성애 인권 제일 앞장서서 우리가 보장하고 있다? 제발 때려 맞은 사람들 인권이나 보호하세요. 제발 좀. 자, 그런데 정말 이 중국 여인이죠. 이 대사 부인이 때린 사람이 무슨 뭐 충격을 받았다고 때릴 때 충격받았나? 그래가지고 입원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실제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은 조금 진단하는 게 제가 볼 때 꺼림직합니다. 최근 기사입니다. 중국 노동절 연휴가 있었습니다. 5월 5일까지 노동절 연휴 때 연인원 2억 3천만 명에서 2억 6,700만 명 가량이 대규모 중국 안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중국 본토에서는 단 한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중국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지만 베이징의 만리장성 사진을 보니까 관광객들도 중국인들 엄청나게 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노 마스크로 군중들이 밀집해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 제가 볼 땐 코로나 확진자가 없을 수가 없는데 중국 정부는 한 명도 코로나 확진자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이고 왜 이래? 이런 어떤 자의적인 진단 기준이 이 중국인 대사 부인한테도 스스로 셀프 적용돼서 나 뇌경색이야, 나 병원에 있어야겠어 라고 하면서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입원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저는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슈화가 되니까 4월 9일 폭행이 있은 다음에 무려 15일 보름입니다. 보름이 지난 다음에 벨기에 대사께서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는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는 지난 4월 9일 벌어진 그의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의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 자, 왜 반말하세요? 왜 반말하세요? 사과드린다.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때려놓고는 좀 겸손하게 이렇게 피해자의 마음을 만져주는 게 필요하지. 주한 벨기에 대사는 지난 4월 9일 벌어진 그의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의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 자, 이게 바로 벨기에 대사의 그리고 벨기에 대사관의 인권에 대한 수준 혹은 감수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슈되니까 그제서야 폭행건 보름 이후에 사과문 올리는 게 반말로 사과합니다. 반말로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무슨 동성애 인권 제일 앞서 나간다. 무슨 인권을 얘기를 하세요. 무슨 인권을. 동성애 인권 챙기기 전에 정상적인 혹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먼저 가지시고 정말 인권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과문이 올라가자마자 한국인 울보 댓글에 웃겨요 누른 벨기에 대사관. 이건 또 뭔 일이냐 이런 겁니다. 벨기에 대사관 페이스북 캡처한 거 보시면은 웃겨요 표현이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엇이냐. 이런 댓글을
누가 해외에서 벨기에 대사관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중국인이 너희 뺨을 때리니까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중국인이 너희 뺨, 너희는 한국 사람들이죠. 중국인이 한국 사람들 뺨을 빡 때리니까 태극권으로 때린다는 거죠. 때리니까 우는 모습 보는 것이 즐겁다. 한국 사람들이 팍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즐겁다라고 하고, 특히 너희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한국 사람들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매도하면서 비꼬며 비웃는 글을 남겼다는 거죠. 피해자가 이 글을 보면 정말 피눈물이 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글을 삭제하기는커녕 벨기에 대사관 공식 계정으로 웃겨요를 눌렀다. 동그라미를 웃겨요 이거를 클릭해가지고 밑에 이모티콘을 생성시켰다. 이게 바로 벨기에 대사관의 인권 현 주소입니다. 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뭐 동성애 인권 뭐 해가지고 지지한다. 야, 자, 여기 보면은 주한 벨기에 대사관 부대사 티네 야콥스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줄줄줄줄줄줄줄 얘기할 이 시간에 부대사관님 제발 피해자 한 번이라도 방문하셔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이모티콘 이렇게 웃겨요 누른 사람, 중국인이 너희 뺨을 때리니까 우는 모습 보는 것이 즐겁다라는 것에 동감하고 좋아가지고 죽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정리를 건강하게 징계 절차에 따라서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안 하시겠지만 할 사람들이 아니지만 할 사람들 같으면은 이렇게 지금까지 일을 돕겠습니까? 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제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마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또 퀴어 축제를 하겠다라고 동성애 단체가 발벗고 나서겠죠. 그때 벨기에 대사관이 거기에 발맞아서 그 먼 거리까지 뛰어나가서 신발 벗고 나가서 또 인권 운운한다면 건강한 사고를 치신 한국 사람들이 벨기에 대사관의 지난 악행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인권이란 말은 입에서 싹 닫아주시고 참여하시고 반성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벨기에가, 그리고 벨기에 대사관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의 그날을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이어서 후속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영상을 찍은 이후로 시간이 제법 경과가 됐고 그 사이에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6월 11일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혐오와 차별 대응 주한대사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의 국회의원, 사진 보시니까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있네요. 이분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동성애 독재법을 만들겠다라고 현재 앞장서고 있는 바로 그 의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있네요. 이 둘이가 뭐 쌍두마차처럼 양옆에 앉아서 끌고 가는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아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한 대사들, 유엔기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조명받은 사람은 지난 4월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해 큰 논란을 일으킨 피터 레스쿠이의 벨기에 대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벨기에 대사는 자신의 부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사과를 했다라고 SNS를 통해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스쿠이의 대사는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는 것으로 반짝 끝나면 안 되고 이후 활동 계획도 준비해야 된다고 한국에 조언했습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조언을 하는 겁니까? 본인의 부인이 이렇게 엄청난 인종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는데 무슨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열린 입이라고 말을 한다고 그것이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자가 벨기에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4월 폭행 사건에 대한 추가 입장을 듣고 싶다. 레스쿠이의 대사는 없다는 거예요. 참나.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설명은 대사관에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자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전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대사님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러니까 레스쿠이의 대사는 그럴 수 없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런 분이 무슨 차별을 얘기하고 차별금지법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라고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폭행도 모자라 면책특권 장난친 대사 사모님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느닷없이 대사 부인이 면책특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는데 이 말이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뜻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즉 면책특권 장난을 친다라는 거죠. 여론이 들끓자 사건 발생 한 달이나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조사는 받았지만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경찰서에 전달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형사처벌을 피해놓고 이제 와서 경찰 조사 받은 것 자체가 면책특권을 포기했던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장난치는 식으로 한국 사람들 마음에 준 상처에 또 소금을 뿌리는 이분들이 이상민 민주당 의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랑 함께 호텔에서 비싼 밥을 잡수시면서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셨던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그리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장은 왜 이 벨기에 대사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과 언행 불일치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냐는 거죠. 아무 소리도 못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애꿎은 동성애 반대 건전한 시민의식이 있는 사람들만 때려잡겠다는 목적으로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레인보우 리턴즈는 끝까지 투쟁입니다. 감사합니다.